지금 이른바 명태균이라고 하는 경상남도, 경남 쪽에서 활동했던 이상한 여론 전문가인지 좀 모르는 사람이 대선에 개입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다라고 네.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슬로건처럼 김건희 공천 개입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김건희 공천 개입이라는 것의 실상이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이 그저께 국감 똑같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제는 법원 그 전날은 이제 대검이었거든요. 그 대검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강혜경이라고 하는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함께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지난 2010년 보궐선거 이후에는 김영선 사무소에도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른바 공익폭로자다.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공천 개입에 대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인물로 불렀는데 과연 이분이 갖고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생생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강혜경 씨는 명태균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 전체 구도를 먼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명태균 씨는 자기 주장대로면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못 맞춰 뛰었다라고 그쵸. 주장하는 사람인데 지금 명태균 주장이 나오면서 보수가 거의 지금 막 완전히 난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명태균 사무실에서 있었던 강혜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또 계속 폭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명태균은 왜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폭로를 하고 강혜경은 왜 명태균을 폭로를 하는가? 네. 이거부터 먼저 그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폭로의 핵심에는 다 공짜로 부려먹은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 문제죠. 네. 명태균은 기본적으로 각종 그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해 있을 시점, 즉 선거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길 거냐 말 거냐 이런 시점에 여론조사를 한 거 갖고 이제 많이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컨설팅 내지 여론조사. 그렇습니다. 그거를 수행한 사람이 강혜경인데 강혜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돈 문제가 얽혀 있다 또 소송으로 얽혀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명태균 회사에 명태균이 했던 일들이 수사를 받게 되면은 이거를 그러면 실무자가 누구냐,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런 종류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명태균은 강혜경한테 네 혼자 덮어 써라, 독박 써라라고 얘기했다는 게 있고 강혜경은 내가 왜 독박을 쓰느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라고 해갖고 지금 갈등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지자면 여론 조작을 명태균 씨가 한 거는 같고 그 명태경 여론 조작의 공범이네요. 강혜경 씨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고 그 여론 조사를 이른바 막대한 돈이 드는데 3억 6천 경선 후보 시절부터 비롯해서 국민의힘에 해서 줬다는 여론 조사가 81회에 한 3억 6천만 원이 들었다는데 그 돈을 못 받아 가지고 그 돈을 받으려고 했더니 김영선의 공천으로 그냥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줬다. 이게 강혜경 씨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 뒤에는 강혜경이 명태균과 또 돈 문제로 얽혀 있다는 거. 정치자금법 위반. 그래서 그럼 그 여론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부터 알아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돈을 국힘에서 줘야 되는 건지. 어저께 국감에서 유상범 의원이 그래요? 81회나 여론조사 했어요. 그 누가 하라 그랬어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보시죠. 네, 강혜인 씨. 네. 지금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미공개 여론조사를 3월 8일까지 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물어보는데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캠프와 계약을 맺고 한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태균 씨가 단독으로 한 여론조사입니까? 계약을 맺고 진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없었어요? 네. 그럼 명태균 씨가 임의로 진행을 한 거네요?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계속 이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하는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계약서도 없이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계약서 없어요. 그럼 결국은 본인이 임의로 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돈을 받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돈은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받아오겠다는 거는 다른 문제고 계약이 아예 없었다는 부분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명태균 대표하고 김 여사라든지 윤석열 그 당시 후보 상간에 있는 일이라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아니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데 계약이 없이 80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여기 답이 나왔어요. 저분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이야기를 강혜경 씨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김건희, 윤석열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증거 하나도 없어요. 네. 들었다 명태균한테 그게밖에 네. 없는데 명태균 씨는 계속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법적인 핵심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경남 쪽에서 네. 해가지고 가서 그냥 그죠. 막 돌리는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뭡니까? 저는 이 말이 떠올랐어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가 해가지고 이거 좋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국힘이나 윤석열 캠프에서 저기에 돈을 줄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계약서 없이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리고 지금 저 강혜경 씨가 얘기하잖아요. 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 네. 하라고 해서 뭐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다는 것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태균 혼자 보고서 만들어서 갔다는. 근데 지금 저 여성의 발언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네. 계약서 썼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보고서를 드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지 않고 관계가 있다는 주장만 지금 계속하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굉장히 처음부터 지금 국감에 나오면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랑 얼마나 뭐 정신 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계약서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보고서를 올렸다라고 대답을 하는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으면은 계약서 있습니까? 예, 보고서를 계속 올렸습니다. 보고서 올렸군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거네요. 한 거네요. 이러고 그래. 그냥 쓱 넘어가는 네. 거잖아요. 훈련 받은 거네요. 왜냐면 노영희 변호사가 붙어 있는데 뒤에 그 네. 보면은 이게 국정감사에서 그 증언에 대한 법률 때문에 증인이 위증하면 또 처벌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물었을 때 계약서 있나요? 물었을 때 부인은 못 하는 거예요. 네. 계약서는 없다. 네. 없지만 보고서는 보고는 있다. 했다. 보고는 했다.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위증을 하면 안 되니까 네. 저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 질의가 상당히 저거는 딱 핵심을 굉장히 짚은 거네요. 핵심을 예. 보고서 계약서는 있느냐, 없다. 네. 예. 계약서 있느냐, 보고서 있다. 아니 보고서는 차후의 문제인 거고 처음에 계약서. 당신네가 시작을 할 때 3억 6천만 원씩 80일에 했다며. 네. 그러면은 그 80여 회에 달하는 걸 갖고 보고서 없이 했다고? 그건 뭐지?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사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명태균이 그냥 혼자 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여론조사 강매 사건이에요. 강매. 이거 아까 깡패들 네, 그 당부 깡패들이 10,000원 뜯어갈 때 부탁하는 거나 맞아요. 이거는 물건 강매하는 거네요. 네, 옛날에 버스에 네. 타면은 차내에 계신 신사숙녀, 뭐 삼촌, 언니, 오빠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읽으셨겠지만 1978년 외로운 가정에서 태어난 부산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로서 아니죠. 당사자로서 그런 본 적 없고. 협박이구나. 당사자로서 제가 출소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너무 제가 15년 형을 살고 출소를 했는데 너무 맞아. 배고파서 차내에 계신 삼촌 형님들에게 부탁드리니까 지금 나눠드리는 거 하나씩 보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서 떼수건 하나에 옛날에 50원짜리 떼수건 돌리고 1,000원 막 100원, 붙여놓고 200원, 100원이 1,000원. 아니라니까요. 엄청 많이 받아요. 네, 네. 여러분 그거예요. 이거로 저와 우리 박은주 에디터 네. 세대 차이를 느끼시겠죠?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보셨군요. 저는 당연하죠. 사실은 못 봤어요. 저 어렸을 때는 예. 서울에서 버스에 그런 사람이 정말 많이 탔었어요. 예. 그래서 막 꼭 신문기사에게 여러분 광주 칼부림 사건을 아십니까? 부산 칼부림 사건 아십니까? 서울 그렇게 칼부림 하는구나. 사건 아십니까? 예. 내가 거기 범인이었다. 여러분들 앞에 떼수건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좀 갱생하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근데 그러면서 안 사면은 막 욕하고 지나가요. 근데 지금 잠깐 네. 근데 저는 이 명태균은 네. 강매도 있지만 지금 네. 이제 돈은 강매지만 약간의 그거 같은데요. 저는 네. 시골 장터에서 봤던 뱀 장사들 이거 몸에 좋아 네. 한번 잡숴봐.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 사람은 전화번호부 만들던 사람이어서 네. 막 섞어가지고도 돌리고 20대 비율, 60대 비율 막 조작해서 하고 예. 그 핵심적인 그 실무를 담당했던 게 강혜경 씨잖아요. 예. 이 사람이 그 지시를 받았는데 그리고선 이걸 보고서를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네. 이거 좋아 잘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 보고서만 이 보고서만 따르면 네. 백전백승이야. 어. 자, 그거 플러스 강매네. 한번 잡숴봐. 이 여론조사 잘 나왔어. 네. 한번 먹어봐. 야, 이 수법이네. 그래놓고서 나중에 계산서 쓱 갖다는 거. 이거 뭐죠? 아니 이 자식이 먹고 지금 돈을 안 내네? 그건 그때 네. 두셨잖아요. 이건 또 그거네요. 그 술집에서 저 주치자들한테 그 계산서 부풀리기 수법이네. 맞아요. 저게 81회나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보면은 잠깐 이렇게 술 마시고 졸았는데 앞에 깨보니까 소주 20병. 뭐 있고 뭐 양주 있고 해놓고는 계산서라고 갖고 와. 손님 어젯밤에 한 200만 원 드셨어요. 네. 내가요? 언제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3억 6천 계약서가 없으면은 이게 3억 6천만 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다. 계약서도 없는 조사를 했는데 네. 돈을 지금 어떻게 줍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현자님도 크크크 맞아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아까 눈 마주치면 안 된다 했었어요. 눈 마주치면 그렇죠. 안 된다.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눈 마주치면은 줘야 돼. 이호호 아줌마. 예. 이호호 아줌마님은 눈 마주치면 안 돼요. 맞아요. 지금 저는 지금 딱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저께 유성범 의원이 질의를 또 잘해갖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보십시오. 오늘 지금 경향신문에서 조금 전에 단독이 나왔어요. 이게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4월 2일 명 씨와 우리 강혜경 씨가 통화를 하는데 명 씨가 이준석이가 공표 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정략 공천 줄게 이러네. 그래서 강경희 씨가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4월 3일 날 또 통화하면서 명 씨가 의창은 전략 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해서 전략 공천 받았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그러면 사무총장을 던져 갖고 끝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건 녹취록 사실이죠? 네, 사실입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김영선 의원의 공천과 관련돼서 아주 다른 내용의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명태균 씨가 이준석 대표와를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지금 강혜경 씨가 주장하는 그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는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했다. 이게 아주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는 이준석 그 전 대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의 선정 기준에 따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럴 경우 만일 뭐 김건희 여사라도 말이 있었으면 그냥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 말대로 이 말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 이준석 대표 통해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이준석 당 대표였고 윤상현 아니 공관위원장이었기 글쎄 때문에 이렇게 대화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맞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게끔 해준 게 이준석 당 대표입니다. 그럼 이준석 당 대표 전략 공천 지역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예, 그 이준석 전략 대표가 전략 공천 지역을 선정했고 또 김영선 의원을 전략 공천했고. 그 공천은 김건희 여사가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명태균 대표가 명태균 저한테 씨의 말에 의해서 얘기했으니까요.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명태균 씨 말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 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 밝혀주십시오.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 네. 보도고 자, 제가 지금 그러면- 갖고 있는 녹취를 자, 제공을 했던 거라 알았습니다. 정확한 그 자, 여부를 잠깐만요. 좀 밝혀주십시오. 자, 근데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저는 예. 일종의 공작을 네. 하는 저 훈련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와서 네. 자기 피해 보지 않게 해서 네. 그 위증을 하면 안 되니까 네. 그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랑 준석이하고 해서 그 이준석이가 그 전략 공천 해줄게라고 네. 한 거 그 통화 있는 거 맞다 네.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공선은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고 네. 주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뭐가 있느냐? 저 여성이 지금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밝혀주십시오. 자기가 직접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밝혀주십시오라고. 저는 황당했던 게 네.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네. 증인은 뭔가를 밝히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근데 증인으로 나왔다고 하면서 결국 유상범 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인터뷰나 다른 주장에서는 계속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공천을 해줬다. 3억 6천만 원 돈 받아온다고 하더니 가서 돈은 못 받아오고 그다음에 김영선이 공천이 됐다. 네. 그러면은 명태균이 3억 6천만 원 대신 명태균 주장을 인용해서 네. 명태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습니까? 아예 명태균 씨가 3억 6천만 원 대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주겠다라고 해서 두 개를 퉁쳤다라는 전언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그래서 것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두 개의 상황을 짜깁게 해서 해석을 한 거죠. 3억 6천만 원 못 받아왔다. 그다음에 김영선이 공천 받았다. 네.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을 김영선 공천으로 퉁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주장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명태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든가 명태균이 그렇죠. 그렇게 글에 썼다라든가 명태균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데 내가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최소한의 아주 미약하나마 자기가 이거를 팩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판을 깔아줘 놓고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거를 보도를 어저께 제시한 보도가 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네. 경향신문 보도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니까 뭐 네. 경선 이런 거 안 하고 네. 당에서 그냥 후보를 바로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서 네. 전략공천 받았다. 네. 그래서 내보고 이기는 조사, 여론조사 몇 개 던져달래. 네. 그러면 김영선 해준다고. 네. 지금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선과 명태균은 이때부터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은 누구냐면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네. 그래서 특검 가야 된다. 이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 전에 이준석 씨를 지금 증인으로 불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유상범 의원의 추론이 맞는 게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인데 그리고 김건희 그래서 지금 저 강혜경 씨는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한 거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상범 씨는 아니 그때 이미 당시 당 대표였던 이준석이 어땠는데 윤석열 당시 이제 당선자 쪽과 만약에 그 경선에 개입을 했다면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이준석이 가만히 있었겠냐 그때. 네. 당 대표하고 공관위원장인데 그때 당시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래서 사실은 뭐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했어요. 당시 공천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은 없었다. 그렇죠. 예. 본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갖고 그거는 다 빼놓고 나서 저 주장을 하려면 새로 이제 주장을 한다고 칩시다. 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주장을 하려고 하면 저 녹취록을 그럼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의원부터 먼저 불러야 돼요. 이준석 의원 다시 얘기하세요. 묻습니다.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네. 이렇게 당신한테 압력을 줬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제 그건 안 물어보잖아. 안 물어봤죠. 그리고 어제 그 보도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반론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없어요. 이준석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강 씨와 명 씨가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그런 대화를 했는지 전혀 모른다. 전략 공천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뿐더러 이겁니다. 이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가 해줬다 뭐 이거 네. 얘기를 하니까 전략 공천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뿐더러 네. 공천 관련 사무는 각각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과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상황도 맞지 않다. 의창구는 우세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와의 가상 대결 조사가 공천의 고려 요소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네. 밝혔습니다. 어제 이준석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죠. 네. 개혁신당 의원이죠. 이준석의 반론에도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말이 없어요. 네. 없고 당시 내가 당대표였지만 그 의창 공천에 나는 개입하지 않았고 윤상현이나 정진성한테 물어봐라. 네.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혜경 씨는 이 근거로 계속 김건희 공천 개입설을 들고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증인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개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래도 이 사람이 뭐가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라고 그치.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지금 사람들은. 엄청 떠받들어요. 민주당에서는 네. 뭐 네. 1호 공익 증인 뭐 네.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보호해드리겠다 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어저께 국감에서 자 그러면은 예. 강혜경 씨가 얼마나
김건희 여사 관련한 팩트를 차곡차곡 모았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랑 통화한 것이 몇 차례나 되는 것 같아요. 증인이 들었을 때는.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만 직접 들은 거요. 직접 들은 거는 음성 들었을 때 네. 각각 개별 통화로 몇 통화나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 거는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오빠 전화 왔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들은 그 육성으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통화 한 차례 외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전에- 것을 들은 네.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임기 시작 후에 대통령 임기가 지금 시작된 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은 없겠네요. 전에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것도 직접 들은 건 없으신 거죠? 이제 통화했다라고 얘기만 전에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네. 그 아까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인지 아닌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증인은 모른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고한 내용은 제가 알지는 증인 못하지만 입장에서는 뭐 직접 가지 않았으니까 네, 모르는 근데 것이죠. 결과 보고서는 보고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 마지막에 하는 거 네. 이거를 조작 보고서라 조작하고 이렇게 한 거는 저 명태균과 강혜경 두 사람 선에서만 된 거예요. 결과 보고서만 보고한 걸 알지 이거를 우리가 좀 손 좀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지는 나는 모른다. 저분은 증인이기 때문에 저 국힘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자기가 아는 한에서 대답을 하고 있고 국힘 의원들 질의가 보면 이런 게 송구 질문 같아요.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도록 묻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사람은 계속 김건희 여사를 팔고 있는데 네. 김건희와 명태균의 친분을 팔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의 통화가 있었던 거냐? 당신이 보기에는 나는 뭐 수십 통 지금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단 한 통, 한 번. 한 번의 목소리를 육성으로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 이라고 생각으로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으로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려는 네. 거를 그냥 주진우 의원이 아니 당신 생각 필요 없고 팩트만 얘기하세요라고 맞습니다. 칼처럼 지금 치고 있는데 지금 이 배경 설명을 한번 더 들어보신 다음에 이제 이 강혜경 씨의 얘기를 한번 조금 있다가 한번 더 들어보시면은 야 이거 진짜 골 때린다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다 네.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의혹을 다 전해 들었다. 아이고 나 어저께 재명 씨 통화했는데 나 재명 씨 통화 자주 하잖아. 오, 자주 하세요? 재명 씨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많이 해주더라고. 제가 다음 주에 방송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박은주, 이재명과 통화, 여러 수차례 통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내가 언제 이재명이라 그랬어? 나 재명 오재명 씨랑 당했네. 강혜경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 명태균은 자기의 네. 위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난번에 제가 남천동 수법으로 말했던 거 있잖아요. 예. 너희 서장 남천동 살제 예. 일치해요. 맞아요. 내가 너희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이것처럼 네. 내가 들었지. 나 김건희 여사 통화하는 사이야. 또 전화 와가지고 또 여사님이네. 전화 왔네요. 뭐 재명 씨? 재명 씨. 그렇지. 야, 그 수법이네요. 총선 그래. 총선 분석을 내가 좀 해드릴 테니까 재명 씨 이따가 좀 통화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아니 이재명 대표 아니세요? 모재명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명태균 씨가 여사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또 네. 다른 국회의원 사모일 수도 있어요. 여사님 때문에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제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강혜경 씨가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뇌 속에서 만들어낸 사실들이 네.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 정도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분이 회계 담당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대선 때 뭔가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다음 지방선거에 나가는 사람들 돈도 많이 끌어다 썼고 명태균 씨랑 둘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 얽혔어요. 네. 그 얽히고 설킨 돈 문제를 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다. 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저분이 무슨 의인인 것처럼 뭐 공익 제보자인 것처럼 떠받드는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뭐 옛날 윤지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헛발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공익 제보자라고 했다가 개망신 당한 거를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잊어주니까 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은 잊을만 하니까 또 나오네요. 네. 이게요. 이게 선을 넘으면 손모가지를 분질러야 되는데 예. 손만 쳐버리고 나니까 계속 선 넘어오는 그러지 않아요? 도끼로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 이성윤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사람한테는 의원자 안 붙이려고요. 왜냐하면 이성윤이가 뭐라고 했냐면 국정감사에서 저 지금 TV를 다 네. 중계되는데 김건희가 맞습니다. 네.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앞서서도 지난주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호칭을 붙이지 않아서 이거 지금 경고 줘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이게 지금 징계가 아직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지금 저 기사를 추려고 하는데 기사들을 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태균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주변에 자랑하면서 종종 뭐 어땠다 하는데 제가 국감을 보면은 절대 김건희 여사라고 안 해요. 제가 들은 거 한 번인가 한 번도 안 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건 기자들이 김 여사라고 바꿔주는 거네요. 이성윤은 김건희라고 해요. 그렇게 네. 바꿔지는 것도 정말 저는 윤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저는 국민들이 알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쵸? 예, 알아야 됩니다. 네, 이성윤이는 기본적으로 이성윤 사실 탄핵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검사 지금 탄핵 그렇게 개판으로 쳐놓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실은 먼저 이성윤부터 저 검사 탄핵을 해야 돼요. 소급해서. 소급해서 이성윤 네. 검사 탄핵해야 되네요. 네. 도이치 기소도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소 자기는 못 기소 해놓고 못 해놓고 네. 2만 7천 장의 조사를 해가지고도 네. 기소를 못 해놓고 지금 검찰이 그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기소 못했다고 네. 뭐 지금 검찰총장 탄핵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렇죠.